봐봐. 쌤이 아까 이상한 말을 하나 했어요. 무슨 말 했냐면, 산은 H 플러스를 내놓는 거야. 염기는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거야. 주입식 교육 좀 할게 그랬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리트머스 종이를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리트머스 종이. 자,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이 있고 푸른색이 있는데, 이 붉은색, 푸른색 먼저 하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산성 물질을 떨어뜨리면 얘가 붉은색으로 막 바뀌어.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는 염기성 물질을 떨어뜨리면 얘가 푸른색으로 막 바뀝니다. 색깔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떨어뜨린 물질이 염기성 물질이네, 산성 물질이네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지시종이야. 지시종이라는 건 알려주고 보여준다라는 뜻이 지시입니다. 지시약이라는 말은 알려주고 보여주는 약. 얘는 지시종이가 되겠죠? 지시약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지시약이란 말 뜻이 알려준다, 보여준다. 알지, 보이를 시자예요. 한자입니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야.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약을 지시약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리트머스 종이야. 자, 봐봐. 여기 리트머스 종이 보이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니까 일단 뭘 확인하고 싶은 종이냐면은 염기성을 확인하고 싶은 종이에요. 자, 일단 종이라는 녀석은 봐봐. 종이를 갖다 놓고 왼쪽에다 마이너스 극,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이렇게 갖다 놨잖아. 그치? 종이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요. 그래서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1번 질산칼륨 수용액을 먼저 떨어뜨려서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실험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기를 잘 전해주는 물질, 전해질이라고 불러주고요.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질산칼륨 수용액이니까 이 안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다?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빼먹으면 안 돼요. 이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뭘 거기다가 놓냐면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적신 C를 갖다가 얹어 놓을 거야. C를 이렇게 뜩 걸쳐 놓는 거야. 수산화 나트륨은 수용액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온화되어 있겠죠. 나트륨이라는 이온도 들어있을 거고요. OH-라는 이온도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에 의해서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하게 하는 게 염기잖아.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성 맞죠? 왜 염기냐는 거지. Na 플러스 때문에 염기냐? OH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냐? 우린 답을 아까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하지만 확인해보자고. 진짜 누구 때문인지. 너가 염기인지 확인하자는 거야. 만약에 Na 플러스가 염기라면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쪽으로 푸르게 변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OH 마이너스가 염기가 맞다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푸른색이 이렇게 번져갈 거라는 거야. 실제 실험 결과를 볼까요?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으로 푸른색이 이렇게 번져가는 걸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누가 염기였다는 거야? OH-가 염기가 맞네! 이걸 확인하는 실험이라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확인까지 한 겁니다. 궁금해야 돼. 진짜인가 궁금해야 됩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염기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바로 이 실험 장치가 돼요.
실험 결과 염기는 바로 OH- 때문에 염기가 나타나는구나를 확인하는 실험인 겁니다. 치사한 시험 문제 또 알려줄게요.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 이온은 OH-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일단 맞는 말이죠. OH-가 움직이는 거 맞잖아. 그지? 근데 문제를 살짝, 잘 들어! 살짝 바꿔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OH- 뿐이다. 이건 틀린 말이라고요. 왜죠? OH-만 플러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질산칼륨에서 NO3-도 쟤도 플러스로 움직일 거 아니야. 쟤를 너 까먹고 있었지? 그러면서 문제 내는 겁니다. 뿐이다. 그것만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린다는 거고. 또는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아니죠? 두 가지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너 처음에 집어넣은 전해질 너 잊어먹고 있지 않니? 혹시 그걸 갖다 문제를 낸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지금 보면은 그걸 왜 놓쳐?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놓친다니까. 아 맞다. 쌤 틀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막 4.5점, 5점 하면 여러분들 하나만 틀려도 막 1등급 가는 빠이빠이 안녕 되는 거잖아. 되게 디테일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쌤 미리 알려주죠. 이거 조심하라. 하나뿐이다. 뭐 하나만 이동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야. 자, 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실험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은 실험인데 이번에는 염기성 이온의 확인이 아니라 산성 이온의 확인 문제를 볼게요. 쌤이 염기성 먼저 보여줬나? 산성 그 앞에 있죠? 이게 227쪽이야. 우리 바뀌었네요. 자, 이건 산성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뭘 확인하는 거야? 산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마찬가지로 전기를 양쪽에 걸어줄 건데 전기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질산칼륨 수용액을 먼저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전해질을 떨어뜨려 놓은 거야. 또 빼먹으면 안 되니까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다는 거 써놓고 자, 이번엔 뭘 적신실? 묽은 염산의 적신실이야. 이 묽은 염산이란 말 자체가 묽은이란 뜻이 물을 섞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용액이라는 말이 저기 이미 들어있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물과 반응을 해서 H+와 Cl-가 들어있다라고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쌤이 주입식으로 뭐라고 알려줬어? 얘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했잖아. 이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H+ 때문에 산성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일 테니까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붉은색으로 쭉 변해갈 거야. 실제 실험 결과가 맞네요.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되죠? 만약에 Cl-가 산성 물질이라면 얘는 플러스 극으로 움직일 테니까 아마 플러스 방향으로 붉은색이 번져갈 거야. 하지만 실험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아하, Cl- 때문이 아니라 H+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했어요. 누구 때문이다? H+ 때문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모두 써라. 그럼 뭐 써야 돼? 모두 써라 그러면 Cl-하고 저 NO3-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모두 써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둘 다 써줘야 하는 거. 전해질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두 번째 산과 염기 이온을 확인하는 실험에 대한 이해 실험입니다. 어렵지 않죠? 조심해야 될 것도 뭔지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228쪽 잠깐 볼게요. 228쪽에 몇 가지
여기까지 우리 주변의 염기성 물질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 염기성 물질 보면은 비누, 하수구, 세정제, 치약까지 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뭔가 씻어내고 살균하고 뭔가 이런 거잖아.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수산화. 그죠? 탄산나트륨. 얘도 NaHCOC가 탄산나트륨인데 이건가 그냥? 탄산나트륨 Na2CO3 Na 플러스 CO3 E 마이너스. 얘도 수산화가 들어있는 건 당연히 염기성 물질이고 아마 탄산나트륨도 물하고 반응해서 OH-를 내놓기 때문에 얘도 염기성 물질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런 물질들이 포함돼서 염기성 물질로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제산제는 뭐냐면 산을 제거하는 물질을 제산제라 그래. 속이 너무 쓰려, 위산 과다, 위에 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너무 쓰릴 때 제산제라고 하는 걸 먹게 되는데, 그게 제산제가 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을 좀 먹는 거야. 진한 염기가 아니라 좀 약한 염기성을 먹어서 산성 성분을 좀 중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게 산과 염기를 배우고 다음 시간에 중화를 배울 텐데, 맞죠? 중화 반응 배울 텐데,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중화 반응. 어쨌든 산을 제거하려면 염기성 물질을 먹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염기의 성질을 이용하는 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산과 염기들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입은 일단 약한 산성을 띠고 있대요. 왜냐면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잖아.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산성 물질이 생긴다고 돼 있는데, 음식이 분해되면 왜 산성 물질이 생기냐면 음식물을 분해시키는 게 누굴까? 내가 분해시키는 거. 그냥 침으로 분해되는 건 분해시켜서 넘기잖아. 넘겨서 입안에 남아있지 않아요. 입안에 남아있는 녀석들은 입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막 번식을 해서 걔를 분해하는 거야. 세균이 싼 똥! 그 똥이 산성이야. 그게 그 똥이 산성 성분이라서 이 치아를 녹이는 거야. 이러면 들어봤나? 코카콜라에다가 우리 이빨 뽑은 거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는 거야. 산성이, 아까 기억나냐? 산성이 탄산칼슘 CaCO3가 산산하고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되면서 이거 없어진다고, 그죠? 우리 이도 탄산칼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도 산하고 만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산성 성분을 누가 만든다고요? 세균똥이 입속에서 입속에 이물질,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걔를 분해해서 똥을 싸는 거야. 산성물질이 나오면 그 산성물질 때문에 이가 녹는 거지. 그때 우리 뭐라고 표현해? 이가 썩었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이가 썩었어요. 왜 썩은 거야? 양치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초등학생 같네. 양치를 안 하면 왜 썩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양치 안 하면 음식물이 남아있으니까 세균이 번식해서 똥을 싸서 녹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 낮에는 안 썩어요. 밤에 썩는다. 왠지 알아? 낮에는 잘 안 썩어. 낮에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서 우리가 침을 계속 발라. 이렇게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서 침을 바르고 물도 먹고 막 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 침 성분이 이 산성 성분을 싹 훑어서 다시 넘겨버려. 입속에 산성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데 밤에 잘 때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계속 분해해서 산성물질 만들어서 이 이를 썩게 만드는 거지. 자면서도 이거 한번 좀 덜 썩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 염기성 물질인 침. 그래서 침이 염기성 물질이라서 입안에 산성 물질이 생겼을 때 침을 이렇게 한번 발라주게 되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썩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위. 위는 당연히 위산이 나와서 산성 물질이 나온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위 내부가 강한 산성을 띠고요. 이 강한 산성이 위를 지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소장으로 가잖아. 이 강한 산성이 그대로 소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소장도 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으로 가기 직전에 12지장 그 부분에서 이자액을 막 내보내서 중화시키는 거야. 좀 과다하게 중화시켜서 약간 염기성을 띈 채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에서 아주 약간 이자액 속에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약한 염기성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약한 염기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더러운 얘기 그만해야지. 대장까지 갔다가 다시 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2분 원래 산성인데 침이 돌면서 중성화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위는 당연히 산성이고 소장 넘어갈 때는 중화가 돼서 약간 염기성으로 변해서 내려간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입이 좀 여러분들 공부할 때 헷갈려하는 친구가 입은 약한 산성이라던데요? 아니 입은 중성이라던데요?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다 포함되는 거야. 침이 발라지지 않았을 때는 산성이 맞아. 음식물 때문에. 하지만 침이 좀 발라지면은 중성으로 바뀌는 거야. 침 자체는 약간의 염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섞여 있죠. 자, 이런 것들 잘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미리 이걸 좀 하고 올게요. 여기입니다. 지지학과 pH. 쌤한테 옛날에 배운 친구들은 다 한번 배웠던 건데, 아까 말했죠. 지시약이란 말이 알려준다, 보여준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약. 이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알려주고 보여주는 약들입니다. 약들의 이름이 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메틸 오렌지 PTB 4가지 용액이 무려 4가지나 소개되어 있어요. 그죠? 색깔을 남기해야 돼. 리트머스가 산성과 만나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고 중성은 반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하고 만나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하고 중성하고는 반응 안 해. 근데 염기성하고만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는 산성하고는 붉은색, 중성은 노란색, 염기성도 그냥 노란색, 약간 진해지죠. BTB는 산성하고는 노란색, 중성하고는 초록색, 염기성은 푸른색이 됩니다. 또 그냥 외워! 그러면 외울 수는 있겠죠. 그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까먹을 뿐이지. 그죠? 쌤 나름대로 암기법을 좀 만들었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네, 쌤이 알려준 암기법이 이제 매우 여러분들의 신경을 거스를 수도 있고요. 그죠? 매우 더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우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만든 거니까 참고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봐. 쌤이 좀 창피하기도 해요. 보세요. 첫 번째 리트머스.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하고 만나고 중성 염기성인데 얘는 중성은 반응하지 않는 거고, 산성은 어쨌든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고요. 염기성은 푸른색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거 같이 하자. 메틸 오렌지. 잘 봐. 리트머스하고 메틸 오렌지가 비슷하다. 얘도 붉은색이죠. 붉은색이고 노란색의 노란색인데 이거 약간 진한 노란색. 자, 1번과 이번에 공통점을 알려줄게. 1번 리트머스 종이는 어떻게 만드냐면, 잘 들어, 키워드야. 자연에 존재하는 리트머스 이끼를 모아서 그걸 부셔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은 게 리트머스 종이야.
근데 리트머스 이키의 종류가 붉은색 리트머스 이키와 푸른색 리트머스 이키가 있는 거야. 근데 붉은색 리트머스 이키는 염기성하고 반응해서 푸르게 변해가고요. 붉은색은 푸르게 변해가고,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이키는 또 산성하고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걸 이용해서 만든 거야. 중요한 건 메틸 오렌지도 오렌지잖아. 자연에서 얻은 거야. 자연에서 얻은 것들의 특징은, 잘 들어. 자연에서 얻은 것들의 특징은 산성하고 만나면 붉은색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것들은 산성하고 만나면 거의 다 붉은색 계통. 그 다음에 자연에서 얻은 것들은 염기성하고 만나면 다 푸른색 계통으로 가요. 그러니까 노란색이고 진한 노란색으로 간다는 건 점점 초록색을 거쳐서 푸른색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제가 진한 노랑 따로 외워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초록색과 파란색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딴 데 갔다 올게요. 그래서 우리 천연지시약, 밑에 나와 있는 천연지시약도 있잖아.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적용되는 게 이 모든 천연지시약도 자연에서 얻은 거니까 방금 말한 1번과 2번의 규칙을 다 따릅니다. 다 따라요. 그래서 자주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포도껍질, 검은 콩 이런 거 전부 다 1번과 2번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모두. 그래서 산성과 만나면 모두 붉은색 계통으로 변하고요. 염기성과 만나면 모두 푸른색 계통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건 천연지시약과 1, 2번을 엮어서 함께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페놀프탈레인. 자, 암기법이야. 페놀프탈레인은 끝에 두 글자가 뭐야? 레인이잖아. 레인은 R-A-I-N. 비도 오고 그래서 헤이즈 왔다 갔죠? 왔다 갔죠? 레인이잖아. 비는 색깔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체는 무색이에요. 맞죠? 무색입니다. 자, 비를 생각할 건데 이제 무슨 비? 산성비와 염기성 비를 떠올릴 거예요. 산성비와 염기성 비. 우리가 산성비를 막 맞아. 무슨 일이 벌어지죠? 머리가 빠져요. 그죠? 머리가 빠집니다. 머리가 빠지지만 피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염기성 비는 좀 달라요. 생각해봐. 염기성의 특징 중에 뭘 녹이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강한 염기성 비가 내린다고 상상하세요. 그걸 맞아. 두피가 녹아. 아주 잔인한데. 비가 오나 봐. 피야. 피가 막 흘러. 이게 뭐지? 두피가 녹아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흐르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즉 염기성 비는 붉은색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얘가 붉은색이야. 중성비나 산성비는 색깔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은 얘와 얘는 무색인데 얘만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걸 이런 단백질을 녹이는 염기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함께 외우자는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잔인하죠 너무. 아마 나을 것 같아. 염기성의 특징을 이용했구나. 자, 그다음에 BTB만 하면 되겠네요. BTB는 봐봐. BTB는 잘 봐. 가운데 T를 크게 그리고요. 양쪽에 B를 달아 놓으면 돼요. 이 B가 뭘까? 트리, 나무에 바나나가 달려있는 장면이야. BTB 용액은 원래 풀네임은 브롬티몰 블루 용액인데 쌤은 그냥 바나나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바나나 용액. 그래서 바나나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라나는 과정으로 암기할 거야. 바나나가 처음 태어났을 때 무슨 새싹? 푸릇푸릇한 새싹. 바나나가 익었어 조금 수입해 옵니다. 바나나 처음 수입할 때 노란색으로 수입할까? 초록색으로 수입할까? 초록색으로 수입해요. 오는 과정 중에 익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초록색 바나나로 수입을 하게 되고요. 얘를 익혀서 무슨 색으로 만든다? 노란색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나나가 익어가는 과정으로 암기를 할 거라는 거야. 바나나가 염기성 쪽이 푸른색, 중성이 초록색, 더 익으면 노란색. 쌤, 요 순서는 어떻게 외우나요?
얘보다 더 익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거나 쉬어버리죠. 신맛 쪽이 이쪽입니다. 산성이 신맛이래요. 까먹은 거야? 그래서 썩어가는 쪽, 쉬어가는 쪽 이쪽이니까 노란색보다 더 가면은 산성이 되겠구나.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푸른색, 초록색, 노란색을 요 순서를 염기성, 중성, 산성을 함께 이렇게 바나나 용의 으로 외우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야유가 쏟아지거나 뭘 던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폭력적이지 않아요. 자, 천연지시약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실제 맞나 틀리나. 지금 자주색 양배추를 이용하고 있잖아. 천연지시약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래서 염산, 식초, 사이다 전부 다 뭐야? 산성 물질이거든. 산성 물질은 전부 다 뿔뿔뿔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다음에 소다, 수산화나트륨, 하수구 세정제 전부 다 염기성 물질이거든. 푸른색 계통인데 노란색인 건 푸른색 쪽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완전히 가지 못하고 약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약간 진한 노란색 계통으로 아까 메틸 오렌지처럼 진한 노란색 계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붉은색 계통이 아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면 돼요.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 이런 경향성을 좀 파악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천연은 다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pH 바로 설명할게요. pH 바로 설명하고 문제는 한꺼번에 풉시다. pH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또 2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3학년 때 배우나? 모르겠어. 배우게 되는데 pH는 이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지? 이 H가 수소이온이야. 그래서 pH라는 말이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pH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걸 pH라 그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pOH도 배워요. pOH 배웁니다. 이건 지금 배우지 않고 pH만 배우는 거야. 그러면 수소이온이 겁나 많으면 산성되죠. 근데 이걸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를 분모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수소이온의 농도가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pH 값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pH가 높아 위에 pH가 얼마야? pH 2 막 그래요. 1 막 이래요. pH가 되게 값이 작아. pH가 작으면 수소이온은 많다는 뜻입니다. 강한 산성이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pH 7을 중심으로 7보다 작은 값의 pH가 나타나면은 산성을 뜻하고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을 뜻하게 됩니다. 이건 약간 지금은 암기사항인데 암기하지 않으려면 이걸 공부하면 돼요. 암기할래? 이거 공부할래? 공부하는 의외의 답이 나왔네요. 자, 차라리 암기하는 게 낫죠. 그래서 로그 값이 저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그냥 pH가 작은 녀석이 산성이구나, pH가 큰 게 염기성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pH 정확하게 7을 가지고 있는 게 증류수다. 증류수를 다른 말로 DW, 듀워터.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증발된 물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게 듀워터인데, 저 듀워터는 증류수는 먹으면 배탈 나요. 우리가 사 먹는 물 있잖아. 사 먹는 물은 이온이 어느 정도 첨가된 물을 먹어야 배탈이 안 납니다. 완전 순수한 물 먹으면 우리 배탈 나요.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언제 쓴다?
실험실에서 완전한 물만 가지고 어떤 실험할 때 이온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실험실에서만 쓸 뿐이지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증류수는 그때 쓰고 그게 딱 정확하게 pH 7을 가지게 되고요. 우유, 달걀 노른자, 커피, 토마토, 탄산음료, 레몬, 위액 순으로 pH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 pH가 작아진다는 건 강한 산성 쪽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야? 탄산음료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좀 약한 산성이다라고 말하고 이게 pH 2나 1 되면 되게 강한 산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달걀 흰자, 베이킹소다, 비누 이런 것들은 좀 약한 염기성이라면 암모니아수나 하수세론제는 좀 강한 염기성 물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청소하고 있는 락스 냄새 잘 락스가 요런 계통 락스 냄새 되게 고약하잖아. 락스를 가지고 청소를 막 하면은 되게 하얘져요. 그 이유가 단백질을 싹 녹여버려. 완전 녹여버려. 손을 닦으면 어떻게 손을 닦으면? 손 녹아요. 손도 좀 녹겠죠? 근데 뭐 다 녹진 않고 뼈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약간 피부가 좀 녹아서 좀 이렇게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정용이니까 아무래도 엄청 강하게 쓰지 않겠죠? 근데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은 진짜 손이 녹아버립니다. 아일비베 녹아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성 염기성 물질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물질들도 많아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H 측정기는 뭐냐면 이런 거야. 레몬의 pH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pH 측정기라는 이 기계 장치를 이렇게 띡 대면은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를 수소이온의 농도를 파악해서 pH가 얼마인지를 여기 계기판에 숫자로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장치입니다. pH 측정기가 되고요. pH 시험지는 이 녀석의 pH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능 시험지야. 쟤는 산성도 알 수 있고 염기성도 알 수 있는 만능 시험지야. 쟤를 딱 대면은 산성 쪽이니까 약간 붉은색 계통으로 변해가서 pH가 한 이쯤 되겠는데? 라는 걸 알려주는 시험지가 저 pH 시험지입니다. 저 두 개의 장치를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pH가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를 정리할 건데 여기는 해양을 산성화시키는 요거를 주목할 거야. 잘 생각해봐. 흐름만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막 심하게 이슈로 대두되고 있잖아. 지구온난화는 왜 벌어집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면은 지구가 뜨거워지잖아. 지구가 뜨거워지면 우리 못 사나요? 죽어요. 죽나요? 이런 말이 있어. 잘 봐. 이런 말이 있어. 지금 현재는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온도부터 나중 온도까지가 2도 정도, 2도씨 정도 올라가면은 그 다음 2도씨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만 2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구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제 안녕,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되는데 확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게. 봐봐. 지구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이유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지구가 점점 따뜻해질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어디가 또 따뜻해지냐면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집니다. 바닷물 온도? 이게 뭔 상관이지? 용해도. 맞아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얘로 차가운 사이다, 뜨거운 사이다. 어떤 걸 더 선호합니까? 차가운 거 좋아해? 차가운 사이다는 톡 쏘는 맛이 있잖아. 왜?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어 있거든. 뜨거운 사이다는 다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안 남아있어서 그냥 무슨 물? 맹물? 약간 설탕물 먹는 맛이 나거든요. 중요한 건 차가울수록, 기체는 차가운 곳에 더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은 그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나와버리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확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는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고 바닷물의 온도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바닷속으로 많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바닷속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탄산이라는 물질로 바뀌고 탄산이라는 물질은 또 이온화를 거쳐서 수소 이온을 내놓고 있는 거 보이나요? 해양을 산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해양을 산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바닷물 속이 산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뭐가 안 좋지? 산호가 맞아, 산호가 죽어. 산호가 죽습니다. 이게 뭐냐? 봐봐, 아까 우리 산성의 특징 중에 산성 물질은 HCl 같은 산성 물질은 탄산칼슘 CO3랑 만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되면서 아무튼 이 물질을 녹인다고 알고 있잖아. 이 탄산칼슘 성분이 어디 있냐? 석회질 껍데기랑 같은 말이야. 바닷속에서 석회질 껍데기를 갖고 살고 있는 조개 껍데기, 산호 또는 소라 이런 것들 있어.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는 것들, 그 껍질이 다 녹아버립니다. 바닷물 속에 사는 조개가 멸종하는 거야. 다시 바다가 산성화가 되면은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조개가 다 멸종합니다. 왜? 탄산칼슘 성분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녹아버리니까. 조개가 사라지면은 조개를 먹고 살던 2차 소비자 다 멸종하고요. 걔가 멸종하면 3차, 4차 다 멸종을 시키죠. 해양이 산성화되면 바닷속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기억할 거는 지구온난화가 왜 문제야?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잖아.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바닷물 속을 산성화시켜서 거기 있는 탄산칼슘 성분, 즉 석회질 껍데기 성분을 다 녹여버려가지고 조개 같은 것들을 다 죽여서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정도까지 쭉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문제는 229쪽하고 231쪽의 문제 연달아서 같이 풀어볼게요. 해보자.